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리시는 코너 서정욱의 법대로 오늘도 유쾌, 상쾌, 통쾌한 정치평론을 해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8월 5일 토요일입니다. 지난 한 주에도 이재명과 관련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고 또 새로 시작되는 다음 주에도 이재명 이야기로 계속 갈 것 같은데 오늘 1부에서는 자, 이재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과연 언제 소환되고 언제 영장이 청구가 될 것이고 영장이 청구가 되면은 또 구속이 될지 기각이 될지 이 부분까지 일목요연하게 지난주에 일어난 일들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그 대북 송금 관련 김용이 한번 소환이 됐죠. 김용 소환된 것은 김용이 이 김성태와 3번 만났다. 그래서 김성태에게 고맙다고 했다. 그 부분이고 그 다음에 정진상이 어제 소환이 됐죠. 정진상은 이하영에게 이 방북을 추진하라, 이재명의 방북을 추진하라고 한번 요청을 했다. 뭐 그런 부분인데 어제 정진상까지 조사를 마쳤는데 이게 그러면 이재명으로 가는 길목이죠. 그렇죠. 예. 지금 이제 어제 정진상이가요. 예. 비공개로 이제 그 소환했죠. 예. 김용은 이제 공개 소환해가지고 공개 소환했죠. 기자들 앞에서 이제 또 뭐 개변들을 늘어놨잖아요. 한 번밖에 안 만났다. 여러 사람 있을 때 한 번 만났다. 뭐 이렇게 했죠. 예. 그리고 자기는 잘 모르는데 대북 송금을 잘 모르는데 설명하러 왔다. 뭐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했죠. 지금 어제 정진상 소환은 예. 저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크게. 예. 첫째는 이제 그 모든 범죄는 예. 정진상으로 통한다. 범죄 공동체 말씀하시죠. 그렇죠. 결국에 우리의 모든 길은 예. 로마로 통하듯이 예. 이재명의 모든 범죄는 예. 정진상으로 통합니다. 예. 이 말은 이제 정진상을 소환했다는 말은 예. 바로 다음은 이제 이재명 소환이 임박했다. 예. 이게 첫째 의미가 있고요. 예. 모든 사건 보십시오. 예. 정진상이가 소환하고 다 그래요. 마지막에 이재명 소환했잖아요. 예, 다 그렇습니다. 이게 첫째 의미고 예. 두 번째 의미가 저는 중요한 게요. 예. 원래는 이게 그 언론 보도에 의하면 8월 한 8, 9일, 10일까지 넣었죠. 원래 정진상의 소환 시점을 8월 10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8월 8일 날 이하영 재판이 있고 나서 8월 10일 했는데 이게 확 당겨졌어요. 그러니까 예. 이게 왜 당겨졌느냐.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궁금하던데. 8월 4일이잖아요. 예. 이 말은 이제 그 8월 말에 부장 검사들 인사가 있대요. 아마 다음 주에 일부 검사장 인사가 있고 예. 다음 주에 예. 원래는 이게 미룬다 했거든. 이재명 구속할 때까지. 예. 근데 지금 검정 동의서나 받는 거 보면 이게 다음 주에 검사장 인사가 있고. 이거 특종이네. 근데 이 검사장보다 더 중요한 게 그 예. 부장 검사들이에요. 그렇죠. 수사의 그 핵심입니다. 실무 지휘자잖아요. 예. 그리고 영장의 담당 들어가 부부장이나 예. 부장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8월 말쯤에 부장 검사들 인사가 있다. 이 말은 이제 그 가능하면 예. 8월 말 전에 수사는 마무리해놔라. 뭐 영장 치고 이게 그건 그 다음이지만 예. 수사는 끝내놔야 되잖아요. 그렇죠. 중요한 게. 왜 그러냐면 이게 기록을 보고 뭐 영장 청구나 그건 할 수 있지만. 새로운 부장검사가 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 해왔던 부장검사가 수사는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예. 따라서 저는 이제 그 두 가지로 일단 이제 이재명 소환 임박했다. 그다음에 수사 속도가 검찰 인사 때문에 오히려 이제 빨라지고 있다 예상보다. 상당히 그 8월 4일이니까 아마 이제 바로 저는 다음 주에 지금 이게 백현동은 일정 조율이 들어갔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쌍방울도 일정 조율 이재명 언제 올 거냐 이렇게 그 다음 주에 들어갈 것 같아요. 야 정진상은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그 이재명하고 지금까지 관계를 보면은 경제도 공동체, 정치 공동체, 범죄 공동체 이렇게 되네요. 그러니까 모든 게 그 뭐 한 몸이라 보면 돼요. 한 몸이네. 저는 이걸 이제 그 그림자라 하거든요. 예. 항상 그 몸이 움직이 다니면 그림자가 따라다니잖아요. 정진상에는 그 얼굴 없는 실세, 그림자입니다. 항상 이재명 시장이 있을 때도 딱 그 항상 그 측근으로 비서실에 붙어 있고 무엇보다 변호사 사무장, 변호사 할 때부터 붙어 다닌. 그렇죠. 이런 이제 그 측근 중에 측근 복심이라 하죠. 그림자면서. 그래서 이제 그 지금 이재명 혐의가요. 이 두 개만 지금 이제 놓지만 진짜 큰 거는 오히려 이제 그 힐튼 호텔. 힐튼 호텔 정자동. 이게 이제 진짜 큽니다. 우리 성남시 동 이름 다 외워요. 대장동, 백현동, 정자동 뭐. 여러 군데서 다 해먹었으니까. 정자동은 이제 이게 왜 크냐면 한 번도 이게 수사에 손을 안 탔다는 거예요. 전문 용어로 검사들이 말할 때 이거는 손을 전 정권에 탄 적이 없다. 이 말은 노다지. 도굴이 안 됐다. 이 5단계를 상해해버렸잖아요. 5단계. 4단계 아닌가요?
백현동이 4단계. 4단계, 정자동은 5단계. 정자동은 이게 넙이었다니까. 원래 넙지 연못. 넙지역인데 이걸 이게 그러니까 호텔을 세우려고 주거 시설이 아니고 상업 시설로. 그러니까 넙 지역을 호텔을 세우려고 자연 녹지를 다시 올려야 되네. 일반 상업 시설로. 야, 백현동은 일반 주거 시설이야. 5단계를 올려버린. 네. 이게 그 정자동 아닙니까? 네, 거기도 또 정진상이 계속 개입이 돼 있죠. 아, 그럼요. 네. 그거는 이제 말할 것도 없고. 따라서 이제 그 정자동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위정교사인 게 있거든요. 예. 위정교사, 검사사칭. 검사사칭 사건 관련해서. 예. 요까지 이제 그 아마 줄줄이 이재명에게 소환되지 않을까. 일단은 보입니다. 그 이제 정자동하고 검사사칭 위정교사는 다음 단계를 이제 넘어갈 가능성이 있고 현재 단계는 대북선거가 백현동인데 자 그러면 이제 아마 이 소환이 빨라지면은 정진상 소환 빨라지면 이재명도 빨라질 거고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도 뭐 8말 9초 그러니까 8월 16일 이후는 언제든지 가능할 걸로 보이는데 지금 그 민주당에서 이런 말이 나와요. 근성동 모델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금 그 8월 16일 이후에 영장을 치면은 이 체포동의안이 그 표결에 붙여야 됩니다. 헌법에 따라서. 예.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본인이 정치적으로 완전히 망가질 수 있어요. 이재명이. 지금 막 거기서 가결이 돼버리고 하면은. 그래서 체포동의안을 피하기 위해서 이 권성동 그때 국민의힘 의원이 강원랜드 그 사건 때 회기를 중단을 시켜서 바로 영장법원으로 간 것처럼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체포동의안을 패싱하고 영장법원 직행을 한다는 건데 본인들은 그러면은 영장법원에서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가요?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하는 게 아니고 네. 국민 앞에서 몇 번, 아니, 벼룩도 낯짝이 있잖아요. 자기들에게 몇 번 포기한다 했잖아. 이재명이가 이게 쟤처럼 깨끗한 정치인은 불체포 특권이 필요 없습니다. 이거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최근에 원내 그 대표 연설할 때도 포기한다고 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결국 이게 표결해가지고 만약에 뭐, 자기들 어떻게든 이게 표결을 피하려고 하잖아. 표결해가지고 만약에 부결되면 방탄으로 막 총선에서 엄청나게 심판받을 거 아니에요. 심판받죠. 가결되면은 이재명은 정치적으로 끝나는 거고. 만약에 근데 국회에서 가결이 되면 그럼 이게 판사가 볼 때는 홀가분하잖아. 아니 그냥. 국회의원들이 구속되라고 이게 가결해 줬는데 민주당이 다수인데. 예. 근데 판사가 그걸 기각시킬 이유가 없죠. 기각시키면 판사가 역풍을 맞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표결을 안 하려겠지. 표결해 가지고 이게 부결되면 방탄으로 국민 비난 극정. 그다음에 만약에 가결이 되면 뭐 정치적으로 끝나겠지. 이재명이 다 버렸으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이게 사법적으로도 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아지잖아요. 더 높아지고. 그러니까 이제 저는 아마 이게 가능하면 표결 안 하고 아마 이제 판사 앞에서 승부를 보자 이런 전략 같은데. 근데 제가 이제 보기에 요거는 임시국회 때는 이게 가능한데. 8월 31일까지. 예, 16일부터. 근데 영장이 그래도 이게 저는 수사는 8월 달에 끝내도 영장은 이게 9월에 친단 말이에요. 정기국회. 자, 정기국회도 이게 회기를 자르고 근데 이게 갈 수 있습니까? 그건 안 된다는 말이 있어요. 정기국회. 그때 저기 패스트 트랙 그러니까 그 검수완박 할 때 쪼개기 회계 쪼개기를 했잖아요. 필리버스터 막기 위해서 회계 쪼개기 한 거 그게 아마 정기국회인지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게 저도 법조문은 좀 확인해 봐야 되는데 임시국회니까 이거는 뭐 이게 얼마 단축하고 할 수 있는데 관하게 정기국회는 법에 9월 1일부터 언제 한다. 딱 이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법에는 이제 여야 합의로 중단을 할 수 있다고 그 회기를 조정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회기 변경을 여야 합의로 변경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그게 정기국회까지 또 적용을 할 수 있을지는 그거는 또 그 다른 문제가 생기는데 어쨌든 본인들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워서 체포동의안 가결되든 부결되든 남는 게 없으니까 바로 이제 영장법원으로 가겠다는 건데 구속영장 발부 확률 얼마나 보세요? 저는 정미경 그 변호사가 패널이죠. 제가 몇 번 들었어요. 99.9. 그 정도로 보세요? 제가 이제 정미경하고 같이 그 채널에 방송할 때 정미경 의원이 이게 99.99라길래 저는 이제 99.999다. 9자를 하나 더 붙였어요. 99.999다. 이렇게 저는 봤는데요. 이유는요. 제가 항상 로마법에서 그 원칙이 있거든요. 뭐냐면 권한과 책임은 비례한다. 이 말은 이제 뭐든지 권한이 높은 사람이 지위가 높은 사람이 책임이 커지는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 보세요. 다 구속됐잖아요. 다 구속됐죠. 우리가 근데 돈봉투로 치면 강내구, 박용수, 그다음에 윤관석, 어제 그다음에 구속됐죠. 송영길로 이래 가잖아요. 그렇죠. 이게 권한이 커질수록 책임 커지죠. 차고 구속이 되네. 그러면 이제 그 대북 송금도요. 송금도. 결국 지금 여기 부지사까지 구속됐지 네, 않습니까? 이화영, 그다음에 그 평화협력국장 안보수, 신모, 신명섭. 신명섭 이름 공개해도 됩니까? 예, 지금 이게 공개 구속돼가지고. 예. 왜냐하면 이게 발굴 명자 섭섭하다 할 때 신명섭 예, 예, 국장이 예. 구속돼 있고, 예. 그다음에 부지사 구속돼 있고. 이 신명섭이 여러 차례 그 정진상한테 보고를 했다고 이야기한 사람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따라서 이제 그 저는 구속 영장 발부관이 높은 게 예. 결정된 게 그 김성태 있잖아. 이번에 진술도 있지만 옥중 편지가 나왔잖아. 그거 보니까 그냥 이게 뭐- 피니시 블로우. 예. 이게 이재명에 대한 마지막 한 방. 예. 우리 그 권투할 때 피니시 블로우 있잖아. 예. 이게 엄청난 게요. 우리 판례가 확고합니다. 판례는 뭐냐? 예. 뇌물죄는 줬다는 사람이 자백을 하면 자기도 이게 처벌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자백하는 거는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특별하게 원한 관계가 없는 한 줬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도 유죄하는 이게 99.99%거다. 그 이게- 사건 경우는 99.99. 그러니까 줬다는 사람이 자백하면.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다는 이야기죠. 판례가. 예. 지금 이게 뇌물을 줬다는 사람도 5년이야 징역이에요. 예. 근데 맞잖아요. 그것을 본인이 그래, 내가 오늘 더 살겠어 하고 예. 자기한테 노상강도라고 이재명이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김성태 회장이 5년이야 더 사는데 예. 굳이 이걸 이재명 원한 관계도 없고 굳이 허위 자백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이게 저는 기존의 판례에 의하면 발부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이게 무엇보다 그 증거를 보세요. 그 옥중 편지를 보면 예. 이미 김성태는 9가지로 기소가 돼 있어요. 자기가 기소돼 있다고 하고 또 새로 막 기소하려고 한다고 뭐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게 새로운데 뇌물 공여도 기소되는 예, 거죠. 그렇죠. 근데 이거 9가지 중에 횡령 배임이 700억입니다. 예. 이것만 해도 이게 그 무기징역까지 5년 이상. 예. 무기징역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검찰에서 김성태 회장 봐준 게 하나도 없습니다. 봐준 게 없죠. 국가보안법 9가지로 기소했다니까. 이재명은 국가보안법 안 그렇다고 하는데 국가보안법은 경찰에서 하고 있는 거고. 수사하고 있고. 예. 재산 국외 도피는 원래 안 되고. 안 되고 그거는 재산을 북한에 준 거니까. 재산을 외국에 빼돌려서 싸우던 게 아니기 때문에 예. 줬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주가 조작은 원래 형량이 가볍잖아. 도이치모터스 보면 집행유예 받았잖아요. 예. 그리고 이게 주가 조작은 남부지검에서 하는 거예요. 아, 또 필요하면 합니다. 어. 합니다. 봐줄 이유는 없어요. 그거는 이게 원래는 이제 그 여의도 저승사자 그 팀에서 하는 게 맞거든요. 예. 그거는 뭐 큰 높은 형량이 그 아닙니다. 수사팀도 다르고 예. 그건 뭐 말이 안 되는 거네. 주가조작 그러니까. 왜 수사 안 하냐고 하는 거는. 따라서 이제 그 옥중 편지에 보면 검찰하고 딜은 전혀 없었다. 예. 이게 그 노고요. 예. 무엇보다 이제 그 김성태 회장이 800만 불 경위를 편지에 잘 써놨잖아요. 예. 특히 제가 좌파편을 그 조상호 변호사 또 방송 넣어가지고 예. 아니 쌍방울이 히토류 사업을 하려고 계약금으로 500만 불 줬지 않냐? 그게 공시에 넣어있지 않냐? 이렇게 떠들어. 예. 근데 이거 히토류 사업은요. 네. 계약서 잘 보면 정권이 바뀌었을 때. 그리고 그 사업은 3억 불, 몇천억짜리 사업이에요. 야, 3억 달러면 3천억, 4천억. 그게 히토류가 몇백만 불, 몇십억짜리 사업이 아니에요. 4천억짜리네, 4천억. 그럼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점도 안 맞고. 예. 그리고 이게 히토류 사업이면 쌍방울 돈으로 줘야 되잖아요. 예.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김성태 회장의 편지에 보면 내가 이게 북한의 김성애가 입장 곤란하다. 그렇게 난리 했어. 치니까 예. 내 개인 돈 모아가지고 예. 500만 불, 50억 준 거 아닙니까? 스마트팜 대신에. 룸살롱 마담한테도 빌려갖고. 그러니까 예. 그거는 그렇지. 돈이 없죠. 자기- 김성태 회장 돈이 없어. 만약에 히토르면은 쌍방울 그 돈으로 줘야지. 예. 왜 저 대주주인 자기 돈으로 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때 이제 그 김성태 회장은 이화영이하고 네. 평소에 형동생하니 네. 나중에 이재명이가 정권 잡는다고 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큰 도움을 받을 걸 생각하고 개인 돈 털어서 그냥 우리 형님 욕하지 말라고 북한한테 화냈다니까. 예, 맞아요. 우리 형님 욕하지 말라고 내가 낼게 그냥 50억. 예. 김성태 조폭이 또 그런 맛이 있거든. 그것을 사람 북한에- 아싸래. 북한은 그렇게 이야기했다잖아요. 이거 나중에 이재명 대통령 되면은 이화영은 청와대 비서실장 아니면은 통일부 장관이다. 그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진짜 돈 없는 거 탈탈 털어가 50억 갖다 준 거고. 네.
그다음에 300만 불 이거는 진짜 빼도 박도 못 하잖아. 그렇죠. 이거는 북한에서 500만 불 달라는 거 깎았잖아. 깎아서 가지고 300만 불로 예. 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재명의 방북 대가죠. 방북 대가. 그렇죠. 예. 이제까지 이게 북한이 대가 안 받고 방북 허락한 예가 있습니까? 예. DJ 때도 4억 5천만 불 있었잖아. 그다음에 노무현 때도 NLL 뭐 포기했냐 아니냐 영토 갖다 바치니 논란이 있었고 문재인도 하다 보다 USB 줬잖아. 맞아. 그 USB 뭐 발전소 건설 뭐 있을 거야. 뭐 가상화폐가 들어있다는 소식도 그러니까요. 소문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그래서 저는 김성태의 옥중 편지가 이재명에게 마지막 피니시 블로우를 날렸다. 이렇게 저는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그 옥중 편지 보면은 이런 대목이 있어요. 대북 송금 사건은 경기도와 그 관계자의 요청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예, 그렇습니다. 대북 송금 사건 딱 이렇게 해버렸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그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그 진술을 하는 날이 지금 다가옵니다. 8월 8일. 네. 8월 8일 이화영은 피고인으로, 그다음에 이화영과 의형제를 맺어서 동생인 김성태는 정인으로 두 사람이 나오잖아요. 이화영은 그 자백 그대로 지금 유지하겠죠. 그때 그 서민석 변호사, 서민석 변호사를 그대로 같이 법정에 같이 오니까는 이재명에게 보고를 했고 대북 송금을 이재명도 알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그대로 자백을 하겠죠. 근데 이제 제가 8월 8일 날 그 재판이 있어요. 같은 재판부에. 아, 예. 왜냐하면 이게 김만배하고 최윤길 의장, 아, 그렇죠. 그 신진우 부장 판사거든요. 예, 예. 11부. 그 재판부가 이제 오전에 쌍방울 재판하고 오후에 2시에 우리 재판하고 예. 우리 끝나고 3시부터 또 쌍방울 재판 정의신문해요. 정인신문. 그러면 그래 하거든요. 김성태가 거기 나오는 거네요. 김성태는 이게 정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김성태 안부수 뭐 이렇게 뭐. 예, 그 다 정을 했죠. 예, 예. 40차 공판까지 했어요. 예, 예, 예. 그때 김성태가 이제 그 정언할 때 이화영하고 예. 저번 중화일보도 놓지만 네. 웃어가지고 왜 웃느냐 아, 예, 예. 막 이게 화도 내고요. 김성태 회장이 이미 그 정언을 이화영 재판에 예. 한 번 했고 한번 했고 이번에 예. 또 한다는 예. 한다는 일정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정인도 이게 뭐 몇 번 놓을 수 있으니. 예, 예, 예. 근데 저는 이화영의 이번 중요한 게 아니라 봅니다. 이번 그때도 재판에. 지난주도 말씀하셨죠. 왜 그러냐면 이게 그 이화영이는 한 번 이게 이미 다 자백한 거예요. 예, 예, 예. 이미 서민석 변호사가 의견서를 냈고 예. 그 의견서가 이화영의 진정한 뜻이다. 이렇게 법정에서 말을 했단 말이죠. 예. 그러면 이게 이미 번복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예. 한 번 자백은. 예, 예. 따라서 저는 이제 뭐 이화영의 이번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굳이 이번에 검찰에서도 처음에는 이화영을 정인신문 해가지고 확인 사살 예. 좀 더 한 번 더 하려 했는데 이화영 측에서 정인신문보다 피고인신문 하자. 네. 왜 정인신문은 위정 처벌 받잖아요. 따라서 이게 피고인으로 예. 묻자 했는데 예. 근데 그걸 제가 검찰에 확인해 보니 굳이 또 물을 필요는 뭐냐. 또 판을 깔아줄 이유가 없잖아요. 괜히 또 이미 또- 자백했는데 괜히 번복을 해버리면은 번복하면 그러니까. 괜히 피곤하고 실익도 없고 또 이게 예. 물론 한 번 더 확실하게 자백해주면 도움 될 수는 있는데 예. 따라서 이제 그 과연 이화영에 대해서 신문이 이루어질지 이 자체가 저는 의문이고 예. 제가 이제 지켜보려 해요. 예. 2시에 끝나고 역시 이번에는 그렇죠. 공개 재판입니다. 그럼 이제 들어가서 이제 보실 수가 예, 있네요. 제가 한번 지켜보려고 직접 예, 예. 기자들보다 제가 보는 눈이 그래서 예, 이선이 예. 지켜보고 예. 그다음에 저는 과연 이화영이한테 다시 신문할 필요가 없다고 보이거든. 제가 몇몇 변호사한테도 확인했어요. 예. 설주한 변호사나 그리고 이제 뭐 가사 이화영에게 진술해가 번복하더라도 예. 이제는 이게 한 번 자백은 주워 담을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이제 큰 의미는 없다. 이미 이재명에 대한 수사 이상 없다. 네. 이완영이가 한 번 더 확실하게 자백해주면 좀 도움 되겠지. 근데 그게 아니고 부인하든 뭐 아무튼 크게 수사에 지장이 없다 이래 봅니다. 그러면 김성태도 이제 만약 정인으로 나오면은 지금 정인으로 나온다고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네. 김성태가 저번 정원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내 뒤에 경기도가 있고 경기도 뒤에 그 그렇습니다. 강력한 대권 주자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김성태나 이하영이 더 이상 정언을 해도 그 대세는 지장이 없단데 더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이재명과 뭐 4번 통화를 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내가 이재명과 지금 만난 적도 있다고 만약에 해버리든가 이화영이 아니 내가 그 이재명을 만나서 보고를 했더니 이재명이 알았다. 그러니까 언론 보도에만 나왔던 거 그 알았다고까지 했다. 그리고 정진상이 나에게 이렇게 저렇게 구체적으로 요청을 했다. 이런 더 구체적인 정언을 할 가능성은 없나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죠. 지금 이게 저는 이화영은요 변호사를 서민석 변호사를 유임을 시켰잖아. 예, 예. 이 말이 확고하게
이재명과는 다른 나의 길을 가겠다. 음. 부인하고 이재명의 길이 아니고 나의 길을 가겠다. 이게 변호사를 유임시킨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저는 뭐 검찰이 볼 때 이화영 부지사가 이게 더 구체적으로 이재명 연루설 있잖아. 예. 이걸 이게 진술해 주는 상황이라면 그건 변호사가 조율해 볼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물을 수 있죠. 아. 피고인신문으로. 예, 예. 완전히 이거는 뭐 이재명에 대해서 확인 사살이지. 그렇지. 그렇게 구체적으로 진술해 주면. 예, 예. 근데 이미 이제 진술서에도 그게 돼 있기 때문에 두 번 보고라든지 과정이 예, 예, 예. 뭐 굳이 실력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법정에서 모든 기자들이 또 쳐다볼 거 아니에요. 예, 예. 이 상황에서 이게 이화영이가 공개 재판이니까. 예. 이미 낸 서면 진술서대로 예. 나 이재명한테 다 보고했다. 예. 실제 그 김성태 옥중 편지 보면 전부 이게 그 이재명한테 보고한 걸 확인하고 준 거거든 돈을. 아, 그렇겠죠. 아니, 김성태가 바보냐고. 사업하는 사람이. 예, 이재명하고 이게 통화를 최소 5번 했다니까. 그러니까요. 돈이 얼마인데 그 배달 사고 날게 했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이재명한테 보고 확인하고 내가 줬다 예. 이렇게 진술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재명이가 빠져나갈 가능성도 없고 저는 이화영이도 이게 번복할 가능성이 없다. 오케이. 이제 와서 이화영이가 뭐 이재명 편들라고 부인 뜻에 따라 번복하면 예. 진짜 걸레됩니다. 음. 저는 그러면 이화영 형이 커져요. 예. 따라서 저는 기존 진술대로 자백할 가능성이 높다. 예. 이래 봅니다. 예. 그러니까 그 부인도 지금 그 손절하고 이재명도 손절하고 그렇죠. 마이웨이 이게 지금 이하영인데 내 살 길 찾아야 돼. 내 살길을 찾아야 돼. 그러고 이제 그 문성옥 씨하고 살아야지.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는 지금 법적인 부인 아내 백정아 씨 그 가중초보인데 그 계좌에 뭐 돈 뭉치가 수억 원이 들어있는데 이게 그때 2020년에 총선 출마한다고 용인 가고 했을 때 그때 그 돈이 그렇게 입금이 됐다는데 그 돈의 정체는 뭐라고 보세요? 저는 이제 그 쌍방울 돈이 아니고 예. 다른 기업의 돈이다 봐요. 예, 예. 왜 그러냐면 이게 쌍방울 거는 이미 다 불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게 뇌물로 2억 4천 정치자금 해가지고 다 넣었잖아요. 예, 예. 카드하고. 오히려 이게 쌍방울보다 이화영이가 이게 그 다른 업체한테도 얼마든지 뭐 청탁받고 그렇죠. 국회의원도 2번 했고 또 경기도 그 부지사도 하고 킨텍 사장도 했잖아. 그러니까 저는 아마 이게 다른 돈이 들어온 게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통 많이 봐요. 쌍방울 돈이 아니고 예. 부정한 돈은 맞는데 근데 이걸 이제 조사를 하는데 이 백정화 씨가 야 이거는 뭐냐면 이게 적금 탄 돈 예. 보험금이나 보험 탄 돈이라는 거예요. 예.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백정화 씨 지금 뭐, 이게 검찰이 허수아비입니까? 뭐 적금 탄 거, 보험 탄 거, 그 보험료 납부한 거, 적금 납부한 거, 그거 정비용만 있으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게 왜 6번이나 오라는데 안 가? 그러니까 그 자료만 내면 되지. 정명서 들고 가면 끝나는 건데. 그러니까요. 제 말은 이게 보험이다 적금이다 이 변명이 안 통하고 그게 맞다면 왜 6번이나 소환에 안 갑니까? 예, 맞잖아요. 예. 지금 이게 무릎 앞에 못 간대. 근데 법정에는 어떻게 와가 난동 부리고 그다음에 CBS 김현정이는 어떻게 인터뷰하러 간 거야? 그러니까요. 말이 안 되잖아요. MBC에 편지 쓰고. 그러니까 저는 백정화 씨가 이제 이 잘못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이제 그 경기도에서 그 대북 있잖아요. 사업 자료. 예. 이걸 이게 몰래 빼내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게 우리 그걸로 구속된 게 아까 신명섭이거든요. 예. 국장. 예. 근데 백정화 씨 그 이화영이 자료 사건. 예. 빼가지고 이게 누구 갖다 줄랬냐 말이야. 이재명 갖다 주려고 했죠. 그러니까 당신이 왜 그 기밀 자료, 경기도 자료를 왜 그걸 몰래 빼내? 그 개인 정보도 있고, 그래서 정보통신망법, 그다음에 공무상 비밀 뉴스 아닙니까? 근데 그 빼를 가지고 이재명이 저는 갖다 주려는 게 아닌가?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 따라서 저는 백정화 씨도 이게 사법 처리해야 된다. 그렇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 그리고 아니 지금 어차피 그 피해자 신분으로 지금 전환을 했잖아요. 예. 피해자 신분이고 입건을 했으니까 백정화 씨. 저는 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백정화 씨가 그때 법정에서 이하영한테 자꾸 당신 이러면은 내가 앞으로 뭐 지금 옥바레지를 끊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가족으로서 역할을 안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것이 내가 그거가 그러면은 이하영의 돈 수억 원이 자기 계좌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억 원 그냥 내가 가져버리겠다. 그러니까 그 당신 위해서 안 쓰겠다. 뭐 이 말 같기도 하던데 어쨌든 좀 그러니까 대답이지만. 지금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예요. 예. 제가 주장하는 겁니다. 예.
반드시 이게 저는 부부가 공동 구속 아니다. 이거 잘못된 거예요. 예, 지금 옛날에 임창열 지사하고 그 그렇죠. 부인도 구속했잖아. 구속됐죠. 부부가 잘못하면 다 구속해야지. 예. 저는 이게 반드시 내 쌍의 부부는 같이 구속해야 된다 말이야. 하나는 알겠어요. 조민하고 정경심. 아니 부부 조민이가 아니고 조민할 조국 정경심. 그렇죠, 정경심. 관상. 예, 조국 해야죠. 그다음에 이화영 백정화. 이하영 백정화. 그다음에 세 번째 쌍이 이재명 김혜경. 김혜경이 이제 수사하고 있잖아. 법카 예, 다 수사하고 있잖아. 예. 이 쌍도 구속해야 됩니다. 예. 김혜경이 지금 조사 들어온 지금 이제 좀 있어 선고 아닙니까? 그 우리 배소연 예. 1년 구형했잖아. 그렇죠. 그다음에 마지막은 문재인과 김정숙입니다. 아, 야, 여기 특활비 한두 개가 아닙니다. 이 네 쌍은 반드시 저는 구속해야 된다. 부부가 뭐 간에 예. 조국쌍, 예. 이화영 쌍, 예. 그다음에 이재명 쌍, 그다음에 문재인, 김정숙. 예. 이 네 쌍은 반드시 구속해야 된다. 저도 얼핏 생각하니까 그 네 쌍이 다 이 구속되면은 이것이 이 신적폐 청산의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쌓았던 그 신적폐들, 예. 신적폐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 이야기하는 이권 카르텔, 여러 가지 카르텔이 저는 이게 신적폐 청산이라고 보거든요. 예. 조직적인 적폐 청산. 자, 그래서 이 네 쌍이 이 사법 처리를 받으면은 신적폐 청산은 마무리된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백현동 관련은 뭐 이제 그 어차피 이 같이 그 대북선거인가 같이 엮어서 같이 영장을 청구할지 아니면 별도로 할지는 그거는 이제 더 지켜봐야 되는 것이고 그 가세연이 그 김혜경 씨 조금 전에 김혜경 씨도 이야기를 했는데 김혜경 씨가 그때 그 대선 때 갑자기 한밤중에 119 실려가고 막 했을 때 그때 가세연에서 아마 이재명에게 맞았을 거다. 그래서 이 명예훼손으로 이렇게 고소를 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검찰에서는 그러지 않았는데 법원에서 이 정인으로 채택을 했다는 거죠. 김혜경 씨를. 맞았냐 안 맞았냐 이거 물어보려고. 그렇습니다. 지금요 이게 민사재판에서 네. 민사재판에서 이제 김혜경 씨가 가로세로를 소송한다. 네. 이러면 이게 가로세로가 입증을 해야 돼요. 네. 왜냐하면 자기들이 허위 주장을 했다면 예, 예. 진실이라고. 근데 형사재판은 틀립니다. 음. 형사재판은 모든 입증 책임은 검사가 지는 거예요. 아, 검사가 해야 되는구나. 이게 바로 무죄추정 원칙이에요. 예, 예. 아무나 뭐 조국이 월급 타는 게 무죄추정 원칙이 아니고 그거는 징계 책임하고 형사는 별개잖아. 예. 진짜 무죄추정 원칙의 핵심은 모든 범죄는 검사가 입증 책임을 진다. 이게 대원칙이죠. 예. 근데 그때 문재인 정권 때 검사가 수사할 때 가로세로 보고 야 너가 근거함 내놔봐. 그 근거가 우리가 될 수는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근거 못 됐으니까 기소해버린 거예요. 이거는 검사가 기본도 없는 거예요. 아. 맞잖아요. 예, 예, 그렇네. 그때 이재명이나 김혜경이나 그다음에 치료한 의사를 불러봐야지. 네, 소환을 해서 물어봐. 그다음에 119 구급 때도 불렀어야지. 구급대원들. 뭐, 예, 예. 왜? 그때 의혹투성이야. 그때 각해무샤가 있었잖아. 아, 배소연 맞아요. 끝에 예, 예, 예. 망토 있고. 예, 배소연은 맞아요. 아니 진짜 정당하게 아프면 그게 부끄러운 일 아니잖아. 그렇죠. 근데 왜 각해무샤를 가지고 속이냐? 기자를 따돌려고 그랬죠 그때. 그러니까. 예. 그리고 이게 119 구급 때 이재명이 신고한 게 너잖아. 예. 근데 집에까지 올라가 보다 막 얻고 가잖아. 예. 근데 밑에까지 어떻게 내려갔냐 말이야. 밑에서 싣고 왔대. 아. 집 위에까지 안 올라오고 아파트. 예, 예. 그렇잖아요. 예. 그리고 여기 병원도 두 군데를 갔거든요. 예. 좀 이게 의심스럽다는 거예요. 상처 부위가. 이거는 보통 이게 홍수환처럼 건투서수가 한 대 때려야지 이게 상처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떤 부위에 어떤 상처가 났는지 의사를 불러서 물어봐야지. 그렇죠. 119 구급 때도 처음 봤으니까. 그럼요. 조사를 한 개도 안 하고 예. 기소한 거죠. 119 구급 때 제 기억에 그때 이재명인지 몰랐다 이렇게 뭐 정언을 한 것 같은데 이재명을 대선 아니 그 상처 부위나 이런 거는 예. 처음 보니까 예. 응급 처치하려면 혼수 상태 이재명이는 혼수 상태에 뭐 설사도 하고 그랬잖아. 그 밤에 이상하잖아. 설사하고 막 토하고. 토사강난이라고. 그러니까요. 예. 따라서 이제 그 하나도 조사를 안 하고 가로세로 3명을 기소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판사가 볼 때 이게 말이 안 된다. 얘가 김혜경 직권으로 정인 오라 했고요. 만약에 정인 안 오면요. 네. 한 번 안 오면 이게 정당한 이유 없이 안 오면 구인하나요? 500만 원 밑으로 과태료 때립니다. 처음에는. 아, 과태료. 500만 원 이하. 예, 예. 그다음에 2번 안 논다. 예. 계속. 그러면 이게 구인합니다. 아. 그래도 이게 구인했는데 말도 안 하고 끝까지 안 나오고 버틴다. 예, 예. 그러면 이게 무죄 판결합니다. 무죄? 증거가 없잖아. 가로세로가 무죄가 무죄로. 그렇죠. 명예훼손으로 가로세로를 했는데 그게 가세연이 무죄다 이렇게 돼버리네. 그렇죠. 결국은 이제 이렇게 저는 그때 검찰이
대선 직전이니까 이재명 눈치를 봐가 무리하게 가로세로 기소한 거다. 이 사건은 우리 원칙상은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된다. 네. 저는 뭐 김혜경뿐만 아니라 이재명도 불러봐야지. 그다음에 의사들 구급대까지 다 조사해야 된다 이래 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새로운 스캔들이 또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그 개인사의 스캔들이죠. 개인사의 스캔들이 드러날 수가 있는. 마지막으로 제가 한마디만 네. 지금 이게 이재명 해서 쌍방울하고 백현동이잖아요. 예, 예. 이걸 제가 오늘도 이게 몇 군데 좀 물어봤거든요. 예. 야 합치냐? 아, 그러니까 따로냐? 이게 병합에서- 지금 검찰 최대 고민 같아요. 병합에서 청구하냐, 따로따로 두 번 청구하냐, 영장을. 네. 예. 어떤 검사는 이게 저번에 뭉치나니까 너무 재판이 지연돼 가지고 대장동, 위례, FC. 성남 FC. 예. 만약에 그때 따로 청구했으면 FC 있잖아요. 재판 끝나면 이게 이재명이가 벌써 한 몇 년 살았을 거예요. 맞잖아요. 예, 예. 성남 FC는 이게 간단하거든 구조가. 금방 끝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이 대장동 하고 하려면 이게 오래 걸리잖아. 그러니까 이번에는 차라리 따로따로 하자. 우리 원칙대로 쌍방울 구속령 치고 또 이게 백현동도 청구하고 따로따로 재판도 하고 하자. 이런 여론이 많아졌어요. 아, 그렇구나. 갑자기. 예. 그래도 이게 또 어떻게 야당 대표인데 이거 따로따로 어떻게 하냐 두 개 불러서 한 번 소환하자. 네. 이렇게 합치자는 사람도 있는데 네. 제 개인적인 생각도 저는 이게 원칙대로 따로따로 빨리 그래야 이게 수사 결과 빨리 나잖아 재판도. 예. 이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예. 예. 어쨌든 뭐 다음 주 되면은 이재명의 운명의 향방이 좀 가름이 될 것 같아요. 뭐 8월 8일 재판도 그렇고 이 병합해서 영장 청구를 하느냐 이것도 있고 또 부장 검사 뭐 인사도 또 있고 하니까 자 다음 주 토요일에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정국의 법들에서 더 구체적으로 살펴드리고 1부는 여기서 마치고 2부에서는 돈봉투 사건 그리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송영기 일과 관련된 일들 이런 것들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는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